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25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사고로 다 일찍 여의고 11살 터울 지는 언니랑 같이 살았어요. 언니는 22살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저와 언니는 부둥켜 안고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없는 하늘 아래 세상에 저희 자매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어찌나 막막하고 슬프던지요. 언니는 그나마 대학생이어서 성인이었던지라 적어도 스스로를 책임질 나이는 됐었으나 저는 불과 11살밖에 안 되었던 꼬맹이였던지라 친척들은 저희 언니한테 공공이 너 책임질 수 있겠어? 아직 창창한 20대 초반에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고 해야 할 텐데 어떡하려고 해? 지금 11살밖에 안 되었을 때 어디 고아원이라든지 좋은 기관에 입양을 보내는 건 어때? 지금 환경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 라고 했지만 저희 언니는 저를 품 안에 꼭 안아주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부모님께서 외롭게 자랐던 제게 남겨준 보물 같은 선물이에요. 제가 삶을 다 포기해서라도 우리 은서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줄 거예요. 라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언니의 간곡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세상에 언니가 최고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자매는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부모님의 부재에 언제까지 슬퍼할 만한 여유조차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 고민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에 비해 집 대출 이자비며 생활비며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았던 언니는 학교를 휴학한 후 당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당시 남자친구랑도 사이가 멀어져 이별을 하게 되었고 한창 꽃다울 예쁠 20대 초반 시기에 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한식품 회사 쪽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바쁜 와중에서도 제 아침밥을 뚝딱 차려주며 언니 오늘 일찍 나가야 하니까 알아서 먹고 가라고 일러뒀습니다. 반찬해보니 김치에다 김, 계란 후라이가 전부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반찬. 지겨워, 언니나 알아서 먹고 나가. 라고 엄마에게 했던 반찬 투정을 그대로 언니에게도 하며 맘에 생채기를 낸 채 학교를 갈 채비를 했습니다. 언니는 맘에 쓰였던지 제 손에 돈 5,000원짜리를 쥐어주며 그럼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사 먹어. 언니가 다음에 우리 은서 좋아하는 반찬 다 해놓을게. 오늘은 언니가 정말 미안해. 라고 나가버렸고 철없던 저는 언니가 신경 써서 차려준 음식도 일부러 안 먹는다고 버팅기면서 일부러 용돈을 받아내는 재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해보면 어찌나 바보 같은 짓이었던지 차마 언니가 곁에 있던 소중함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언니는 26살 때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 어느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게 소개해주더군요. 결혼할 사이라고 했던 그 남자는 언니보다 5살 정도 많은 남자였어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 닮는다고 했던가요? 유독 친근하고 언니와 닮은 웃음을 지닌 사람, 그 사람 형부와의 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반갑다. 네가 009다.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공부도 잘하고 착한 모범생이라며. 앞으로 결혼하면 가족이 될 사이니까 친오빠처럼 아빠처럼 의지하고 잘 지내도록 하자. 라고 다정하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괜히 언니를 뺏긴 것만 같은 느낌에 기분이 나빠진 저는 그 남자의 손을 잡지 않은 채 무시하고서 바쁜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언니는 저를 달래고서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자매는 이사를 해 형부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전에 살던 좁은 집과는 다르게 형부는 부자였던지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언제 꼬였는지 아기자기하게 소녀 취향으로 만든 제 방을 떡하니 내어주셨네요. 좋아할지 모르겠다. 언니랑 내가 밤새서 처제방 꾸민 거거든. 이곳에서 잘 지내고 만약에 불편한 거나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형부의 마음이 고마움보다는 부담이 더 컸어요. 사실 언니의 결혼식 때도 형부네 집에서 절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식 때 화장실에서 있을 때 형부네 어머님이랑 친척들이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어휴, 어쩌다가 공공이가 호르단신 고어에 혹까지 달린 여자를 부인으로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잘 나가던 여자들 다 마다해서 얼마나 대단한 여자 데려오려나 했더니만 어린 거 하나 빼고는 별볼일 하나도 없네. 누가 아니라니.
공공이 생각하면 내가 속에서 천불이다. 쟤 아니면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키긴 했는데 동생도 맘에 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닌 거 있지. 동생 저거 중학생이라는데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가릴 천지인데 지 자식 낳기도 전에 우리 아들 등골 빼먹히지나 않을는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내내 제가 언니한테 혹이라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맘이 쓰여 내내 괴로웠고 언니와 형부를 무슨 명목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을 안 형부와 언니는 저를 감싸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언니와 형부를 위해 더 이상 철없이 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었네요.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뱃속의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예비 부모가 된 형부와 언니는 너무나도 기뻐했고 저 역시 조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습니다. 언니가 어느 날 볼록 튀어나온 배를 궁금해하던 제 손을 언니의 배에 가져다 대며 태동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통통 느껴지는 태동에 저는 신기해하며 언니를 보았고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너무 신기하지? 언니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어. 조카가 태어나면 앞으로 이모로서 우리가 여태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하나 알려줘 알았지? 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네요. 전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때마다 조카가 태어날 만을 고대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제가 학년이 바뀌고 새 학기에 막 적응해 나가기 시작할 무렵 조카가 태어났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예쁜 조카를 볼 생각에 잔뜩 들떠 언니를 위해 용돈 모아 준비한 어여쁜 아기의 베넷 저고리와 딸랑이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착한 언니의 병실 앞에는 조카를 얻어 벅찬 기쁨으로 있으실 줄 알았던 사돈어른 두 분이 심통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이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두 분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르신, 저희 언니 안에 있어요. 조카는 잘 태어났고요. 라고 묻자 두 분은 저를 보며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가 병원 중환자실로 가보라 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니. 저는 혹시 언니가 아기를 낳다가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 사돈 어르신을 붙들고 왜 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냐고 소리쳤어요. 허나 본인들은 자세한 걸 모르니 일단 중환자실로 가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책가방을 내팽겨친 후 중환자실로 정신없이 뛰어갔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흰색 천으로 얼굴 끝까지 쌓여진 것을 안고는 그리도 통곡을 하는 형부. 저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형부를 밀치고는 흰색 덮개를 확 열어버렸어요. 네, 바로 잠자고 있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한 언니였습니다. 분명 아침에 제가 등교할 때만 해도 오늘 곧 아기를 만날 거라며 이따 조카 보러 오라고 환한 얼굴로 손을 들어 흔들어주던 언니였습니다. 언니의 손을 만지니 아직 체온의 따뜻함이 채 가시질 않은 상태였어요. 정신이 반쯤 나갔던 저는 형부를 붙잡고 악을 써댔습니다. 우리 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라고 하자 형부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미안해, 처제.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제왕절개 수수로 마취해서 깨어나질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났는데 응급처치를 해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질 않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보내고 말았어. 다 내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형부를 언니 곁에서 있는 힘껏 밀쳐버린 채 언니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언니, 우리 언니 어떡해. 날 두고 대체 어딜 간 거야? 언니가 나 끝까지 지켜줄 거라 했잖아. 대학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주고 평생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버린 건데? 제발 나만 두고 가지마. 나 무서워.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두고 떠나가지마 언니. 라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내 곧 와 저를 언니에게서 떼놓고는 언니를 다시 흰색 천으로 덮고 언니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언니를 잃게 되다니. 언니가 없는 이 세상은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언니가 형부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아니
적어도 조카만 뱃속에 갖지 않았어도 언니는 아무 문제 없이 제 곁에서 살아있었을 겁니다. 언니를 저렇게 만든 형부도, 그리고 언니 뱃속에서 목숨 이어가며 태어난 조카도, 내게서 언니를 뺏어간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디 착했던 나의 언니는 고작 28살짝 하늘나라로 가고야 말았어요. 못되고 악독한 날 먼저 데려가시지. 우리 언니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간 걸까요? 모든 게 다 믿고 세상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없는 세상에 살 자신도 없었고 살아갈 용기도 없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을 무렵 더 이상 피 끼치기 싫다고 짐 싸서 어디든 나가겠다고 한 저를 막으며 형부는 제게 언니의 유품을 내밀더군요. 그건 바로 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쓴 태교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태교 일기장을 던져버리며 이따위 것 왜 내게 내미냐고 했죠. 형부는 일단 읽어보라며 일기장을 주어 제게 내밀었고 계속해서 거부하자 제게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뱃속 아기가 움직이며 내게 말을 걸어주었다. 공공도 분명 널 느끼면 기뻐하겠지. 아가야 태어나면 이모하고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엄마의 동생이지만 너무 소중하고 여린 자식 같은 이모란다. 네가 너무 많이 울거나 찡찡거리면 벌써부터 잔소리할 이모의 모습이 상상이 돼서 웃음이 절로나 행복해. 오늘도 사랑해 우리 아가들. 라고 하는데 저는 형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너지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언니의 태교 일기장은 조카를 위해 쓴 것이 맞았지만 조카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제 생각을 해주며 저를 위해 끝까지 살았던 언니였습니다. 형부는 제게 이어 말하더군요. 처제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경서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난 처제를 보살펴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 딱 대학 가기 전까지만이야. 나랑만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도 우리 아들 때문에 본가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처제 딸 같다며 당연하게 같이 들어와 살아도 좋다고 하셨어.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한참을 생각 후에 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준 삶의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고 싶지 않아 그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와 형부는 살던 집을 정리한 채 형부네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결혼 전 제가 혹이라고 생각했던 형부네 부모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버선발로 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돈처녀 잘 왔어. 그간 내게 서운한 게 있다면 다 풀고 우리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남들처럼 깨소금 볶으며 잘 살자. 늙음악직하게 자식 다 떠나고 북적북적한 게 그리웠는데 우리 손주랑 사돈처녀가 와준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참,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지? 밥 지어놨으니까 얼른 와서 같이 먹자. 라고 절 이끌었고 저는 거실 앞쪽 커다랗게 걸려진 액자 속 환히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삼켜낸 후 안으로 들어가 첫 술을 떴습니다. 언니네 시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돈처녀 깍듯하게 호칭으로 불렀다가 곧 너무 길다며 이름으로 바꿔 부르셨고 어느 주말 날씨 좋은 날에 제 손을 잡아떼며 백화점으로 데려가더군요. 하며 이런저런 옷을 제게 대보는데 사돈어른은 제게 어휴 어쩜 이렇게 고르는 옷마다 찰떡같이 이쁠까? 딸이 없어서 같이 쇼핑하는 재미도 없었는데 너 덕분에 너무 잘됐다. 우리 은서 옷이나 실컷 사줘야겠다. 라며 제게 옷을 골라주었고 그것 외에도 맛있는 걸 먹을 때면 항상 절 챙기시고 좋은데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살뜰하게 절 챙겨주시는 사돈 어르신들은 제게 은인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수능 공부로 인해 독서실에서 늦게 집으로 들어왔을 때 말소리에 도어락 여는 소리가 묻히는 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애한테 정이 붙어요. 시근하고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픈 게 괜한 선입견 때문에 네 언니한테 떨고 왔다고 퍼부어댔던 게 이제 와서 너무 죄책감이 드네요. 우리가 네 언니 뜻을 지켜줘서 은서 대학 공부 잘 시켜주고 시집 좋은 데로 보내주면 우리 마음 경서가 하늘에서 다 이해해줄 거야. 은서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 하며 얘기를 해주셨고 그토록 절 생각해주는 고마운 두 분 맘에 감동받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형부의 부모님께 점차 정 붙여갈수록 이상하게도 형부와 조카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안사돈 어른께서 주로 조카를 봤는데
저는 언니를 하늘나라로 간 게 다 조카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단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었거든요. 안사돈 어른께서 거실 바닥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실 때 같이 잠자고 있던 조카가 눈을 반짝 뜨며 재빨리 몸을 뒤집어 배밀이를 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그 예쁜 미소가 언니와 꼭 닮아 있어서 저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어요. 하니 제 손을 맞잡는 어린 조카. 그러자 칭얼칭얼거리며 배가 고픈지 제 손을 입에다 집어넣더군요. 저는 해녀 사돈 어르신께일까 싶어서 돌려분유 겉면의 설명서를 보면서 서투른 솜씨로 분유를 탔고 저는 처음으로 조카를 안아주며 우유를 먹였습니다. 오물오물 잘 먹는 조카를 가까이서 보니 완전 언니 붕어빵이더라고요. 처자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조카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을 때 마침 형부가 들어왔고 저와 조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네요. 와, 둘이 어쩜 이렇게 닮았냐? 내 아들이 아니라 처제 아들 같아. 완전 유전자 몰빵이네 몰빵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얼떨결에 앞에 거울을 보니 형부 말 맞다나 조카와 저랑은 꼭 닮은 모습이었네요. 괜히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게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찌 보면 엄마 잃은 조카가 언니 잃은 저보다 더 서글플 텐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는 하늘에서 살아가는 조카를 이모로서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그리도 원망하고 미워했으니 참으로 제 자신이 최악이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조카를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숨죽인 울음소리마저 크게 들렸는지 사돈 어르신은 잠에서 깨어 상황의 영문을 몰라 했고 형부는 절 달래며 그동안 미워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원래 미움당하는 사람보단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괴로운 법이야. 마음도 여리면서 그간 얼마나 아팠을까 괴로웠을까 싶어 내가 더 미안해. 이젠 좀 편안해져도 돼 처제. 형부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서. 그토록 못되게 굴고 모든 책임을 형부에게 돌리며 쏟아냈던 제 어리석음에 너무 미안해서 저는 그날 밤까지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저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주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준 은인 같은 그분들은 언니가 제게 남기고 간 선물이었고 누구보다 진정한 제 가족이었음을 저는 결코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보같이 뒤늦게 알아버리고야 말았네요. 저는 그들의 바람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다음 해까지 노력을 디딘 후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제게 휴지며 예시며 찰떡이며 떡하니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라고 응원해주었고 제가 수능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학교 옆에서 기다려주며 저를 잘했다고 독려해주었네요.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서 딱 한 군데만 썼던 거라 그 곳 아니면 대학생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곳은 언니가 다니던 학교 언니가 다니던 과였습니다. 미처 언니가 졸업하지 못했던 그곳. 제가 언니의 후배로서 언니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곳이었어요. 대학 합격하던 날 가족들과 저는 언니가 묻혀진 곳을 찾아 합격 증명서를 보여주며 바보같이 또 울음을 쏟고 말았네요.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아 언니의 미소가 제게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의 꿈은 사실 신문기자였거든요. 저는 언니의 뒤를 이어 기자가 되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갔고 지금은 졸업해서 인턴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햇병아리 기자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 언젠가 언니가 원했던 꿈을 이뤄내기를 바라며 저는 열심히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살아가길 바랬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맘껏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으실 때 맘껏 사랑해서요. 제가 살아보니 사랑하는 순간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마법 같은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